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네,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컨디션이 완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종목들 빠르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FNF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목요일날 조금 봤었는데, 자, FNF라는 종목은 상장 이래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최근 시장 흔들림에도 끄떡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추세, 상승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자, FNF 홀딩스가 최근 목요일자 요거는 이제 분할 이후에 쭉 빠졌었습니다. 쭉 빠졌고 생명선 돌파를 하고 나서 좀 그 위로 솟구치지 못했고요. 요때도 올라갔지만 직전에 고점대를 돌파를 좀 하질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 목요일장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최근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급등을 해서 이러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넘어갈게요. 자, 신규 상장주 일단 뭐 복귀 차트부터 한번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단기 고점 가능성이 이제는 있다. 제가 단기 모멘텀으로 봤던 게 뭐예요? SCI 편입 지수 편입 MSCI 이거 편입이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자, 요게 마지막에 조금 시세를 좀 뭐 주기를 바랬었는데 저도 이제 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존에 좀 보유를 왜 안 나올까요? 자,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시작하자마자 요거는 정리를 좀 했었어요. 요걸로 볼까요? 뭐 특차트로 봐도 되고 뭐 분봉 차트로 봐도 되는데, 자,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저는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공략해서 뭐 쭉 올랐죠. 3% 이상 올라갔는데 저는 계속 담아갔거든요. 오늘 한번 오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장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오늘 좀 시세를 주고 좀 마지막 불꽃을 또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좀 담아갔었는데, 요게 이제 밀리길래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챙겨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도 한번 해주고, 이게 잠시만요. 매도를 한번 해주고 다시 또 담아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하고요. 뭐 그 이후에도 자리를 잡는가 싶으면은 공략하고 팔고 공략하고 네, 계속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여기서부터는 전일 종가를 항상 이 시가와 전일 종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요게 이제 뚫어졌으면 바로 좀 이어지던지, 벗어났으면 저항을 받던지, 네, 그죠? 또 뚫고 올라서는 힘이 들어와서 베팅을 한 거고, 시가 위로 올라서지 못해서, 또 그 전에 뭐 비중을 줄이고, 뭐 돌파를 해서 움직였으면 다시 또 공략을 했겠죠? 밀리고 나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전일 종가 가격에서. 그래서 일단은 좀 뚫어주는 힘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었다가, 좀처럼 좀 힘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났더니 마지막에 그냥 좀 빠지더라고요. 시장 지수도 뭐 별로 좋지 못했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미리 좀 보면 시장 상황이 금요일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신라섬유, 양지사도 이제 공략을 해서 수익 실현하고 공략 수익 실현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마다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건드렸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리드, 최근에 제가 셀리드 레드불 검색에 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략을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보여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때 이제 좀 확정을 했었고, 이때 이런 게 저도 많아요. 이런 게 금요일장에도 있었습니다. 시세를 주고 눌린 자리에서 좀 베팅을 했는데, 좀 베팅을 하고 나서 빠지길래 올라오는 대로 본절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쏘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뭐 다른 요것만 계속 집중을 했었더라면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베팅을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했었습니다. 이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서린바이오. 금요일장 서린바이오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서린바이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먹지를 못했어요. 요것도 공략했다가 짧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요거 거의 본절일걸요. 본절. 틱으로 보시면 공략을 했다가 여기 부딪히고 한번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봤겠죠.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돌파를 하고부터 타이밍을 또 잡아왔었는데 안 잡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내주고 이후에 이제 조금 마법 속성 구간입니다.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린 구간을 좀 활용을 해서 요때 이제 짧게 뭐 1, 2% 이렇게 확정을 좀 지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먹지를 못했네요. 서린바이오도 조금 아쉬운 종목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차트도 좋았고 어쨌든 요 종목 안에서 노신 분들은 뭐 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또 부강약품도 오랜만에 움직임을 줬었어요. 부강약품 이때 뉴스가 나오고 폭등을 했고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좀 기다린 다음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요런 자리 또 공략하고 이때는 또 내려오니까 또 본전선 거의 정리를 하고 다시 뭐 짧게 공략하고 뭐 이 정도로만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 요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고 깨졌어요. 돌파를 하고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부강약품. 그 밖에는 그냥 좀 짜잘짜잘한 종목밖에 없어요. 뭐 게임주에서 WI 네. 자, 이 정도고 일단은 한번 다시 이제 신규 상장주부터 볼게요. 자, 신규 상장주 플래티어라는 종목은 저는 이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요 날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첫날도 상한가, 이건 거의 점상이다, 점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상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시세를 주고 또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딱 좀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자,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뱅크도 5일선 역시 이제 따라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의 뭐 20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순매수라 그렇지 매수 400만 주, 거의 500만 주 육박하죠. 매도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순매수는 요 정도 잡히는데 아무튼 순매수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곤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HMM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빠졌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대응을 계속 해보고요. 일단 좀 5일선이 벗어난다 싶으면 다시 5일선을 탈 때라든지 뭐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요것도 일단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역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의지를 계속 좀 살펴보면서 보지 않을까. 이것도 뭐 기간 수급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 그 밖에 넘어갈게요. 이런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5일선 정도는 다 줘야 됩니다. 맥스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흐름이 올라가질 못하면 여기를 딱 깨면은 요건 이제 흐름 계속 하향 할 가능성. 네,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카운터대 관리 종목인데 갈 종목이었으면은 지금 가줘야 될 타임이거든요. 요 음봉 잡아먹고 빨리 올라서지 못하면 요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제 기준에서. 자, 큐라클도 조금은 아쉽고요. 어쨌든 5일선 돌파 여부. 쿠폰이란 종목도 비교적 시장 상황 대비해가지고 상장 이래로 요때 이제 자리를 잡고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도 생명선을 살짝 벗어났다가 올라왔었고요. 일단 큰 추세를 보면은 이것도 아직 뭐 완전히 추세를 벗어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쿠폰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고 한컴 라이프 케어도 요 자리를 다시 잡아먹는 흐름 나올 때 보지 않을까 싶네요. 브레인즈 컴퍼니란 종목이 시간에서 4.70%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신규 상장 이제 이틀 흐름이고요. 3일째 갭을 띄워놓고 시세를 줬다가 음봉으로 밀리느냐, 하향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좀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볼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스펙 관심주는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 일단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보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뚝뚝 떨어질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좀 살려내면 서린바이오라든지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요게 이제 빠지지 않고 갭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분봉 보시면 그죠, 시작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어 가지고 서린바이오를 좀 건드려 봤었던 건데, 그리고 서린바이오도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그 금요일장 관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목요일날 마감하고 나서 올려드린 거 보시면 시간에서 요것도 빠졌지만, 그죠? 시간에서 빠졌지만, 네, 3%나 빠졌었어요. 빠졌지만 마감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제 기준에서는 급소, 맥점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요 흐름을 다 좀 트레이딩을 못했지만, 네, 좀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자, 서린바이오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 내일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하루 정도 어느 정도 상승 제한에 조정 좀 시세를 짧게 준다든지, 조정 나오더라도 5일선을 좀 지키는 범위 내라면 조정 거치고 또 이어가 줄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5일선을 좀 회복해 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자, 뭐 직전의 고점이 여기거든요.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생명선 이제 또 요 라인을 또 올라서겠네요. 그래서 생명선까지 계속해서 요 관리를 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바이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난 급등을 하고, 그죠? 레드불 검색에 딱 포착이 되고, 급소 자리, 말씀드렸던 위치에서부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지만,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도 계속 5일선을 좀 살려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에 좀, 요 구간 내에서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고요. 한국 BNC도 뭐 상승 마감을 했었고, 대원제약 이것도 시세를 주다가 좀 밀려났는데, 자, 한 번 더 밀려나면은 조금 뭐 바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한국파마도, 생명선,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조금 짚어드렸죠. 네,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 조정을 거치던 결국에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뭐 저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대정화금이라든지 마이크로 디지털 한번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도 무섭게, 정말 시장과 반대로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시간에서 2%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서린바이오는, 자, 말씀드렸죠? 레드불 시그널의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된 자리가 요 날이에요. 요때. 서린바이오. 자, 그리고,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다시 봐야죠. 다시 봐야죠. 생명선을 벗어났는데 일단 저항을 한번 받았고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아이진 여기서 이제 바로 좀 쏘아주던지 조정 나오더라도 이제 생명선 기준 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 많은 종목 가운데 공략 후보 뭐 한 10개를 또 추려본다 하면 무조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또 들어가겠죠. 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끼를 부리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자, 앞쪽에 이런 꼬리들을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항받았던 구간들을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이 살아있는 위치고, 요거, 자, 기준봉이 보이고, 맥점이죠, 요거 지금. 맥점인데, 자, 시간에서 4.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도 당연히 한번 계속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라파스라는 종목도 이때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꾸준하게 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이제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공시 보고 이거 한 월요일쯤에 좀 단기 좀 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좀 트레이딩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아무튼 뭐 정말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 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보다 잘 나가는 종목들이 당연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에는 좋다.
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큰 추세를 보면 이거 아직까지도 좀 자리를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한번 올 수 있는 레드불 시그널이 좀 잡혔기 때문에 일단 오스코텍, 자 그리고 안토로젠 같은 경우도, 안토로젠도 제가 이제 주말에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 레드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최신 사례로 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자 안토로젠도 최초로 이제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어요.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에 좀 포착이 됐던 종목이고,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런 자리에서 안트로젠뿐만 아니라 제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코어스템은 최근에 요 자리에서도 짚어드렸고, 요때죠. 요때 레드불 검색에 딱 포착이 되던 구간에서 코어스템, 뭐 차바이오텍, CMG 제약 이런 종목들을 네, 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것도 이제 절대 이제, 그러니까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경험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시장 때문에 내 종목이 박살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장기 투자로, 장기간 봐야지, 그런 종목이라면 시장과 함께 빠졌을 때도, 당연히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장기간, 내가, 이 리스크는 가격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기간 봐야지 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 종목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트레이딩 입장에서 빠르면 하루 아니면은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좀 수익을 봐야지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 만약에 물려있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지 시장 때문이 아닙니다. 네. 시장이 좋던 말던 CMG 제약은 요 자리에서 저는 안 봤을 거예요. 벗어나면. 그죠? 요 자리도 마찬가지고, 생명선, 오일선, 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죠?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밖에도 급소라든지, 맥점이라든지, 세력선, 이런 레드불, 이런 차트에 대한 기준은 다, 매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안 봐야 됩니다. 네. 요거. 네. 시장이 아니에요. 경계될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정말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아는 것만 하자. 요거. 자, 조금, 좀 샜어요. 다른 쪽으로 샜는데, CMG 제약, 아무튼,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죠. 차바이오텍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 영상 다 보세요. 생명선 벗어나고부터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다 저항을 받더니, 물론 요때도 이제 좀 타련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요 종목을 공략을 했으면, 역시 생명선 구간에서 저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다시. 안트로젠. 자, 안트로젠이 요 구간 레드불 검색에 포착이 되고, 직전 고점 뚫어주고, 또 시세를 주고, 아직까지 생명선을 지키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오일선과 생명선만 보더라도. 그래서 안트로젠 좀 체크해볼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 어떤 모습이었지? 신풍제약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그 밖에 이제 인스코비라는 종목도 시장 상황과 다르게 앞쪽에 저항을 한 번, 두 번 받았던 자리들을 뚫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소화를 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요 구간에서 어떻게 좀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그리고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을 또 시장이 힘든 상황인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었고요. 시간에서 또 2.79%. 갭만 띄고 또 밀린다면 당연히 이 정도까지 이제 봐야겠죠. 자, 그리고 HLB 제약 요 영상에서도 제가 넥스트 사이언스 좀 올라갔나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시간에서는 3.90%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요 자리에서 또 한번 찔러줄지, 제가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조금 아쉽다. 생명선을 좀 벗어나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다. 아직 죽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LB와 HLB 생명과학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때 레드불 시그널 잡힌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HLB 저는 가장 지금 HLB 제약은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이고, 이것도 잘 나가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보다는 HLB가 더,
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세력선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4만원 구간, 그리고 5일선과 함께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라파스가 겹쳤네요. 라파스가, 라파스, 여기 있고, 위에 없었나요? 라파스? 자, 이수앱지수. 자, 이수앱지수가 마지막에 달리더라고요. 뉴스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수앱지수가 마지막에 급등을 했었고, 시간에서는 4.67% 빠졌어요. 최근에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이트론이라든지, 이아이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서 다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마다 다 제가 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선을 타야 돼요. 지금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지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투자는 시장이 알아봐줄 때까지 지금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종목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지금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뭐 성장성, 뭐 기업 가치가 뭐 지금도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 사놓고 천천히 분할로 뭐든지 분할하세요. 뭐든지 뭐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분할은 필수입니다. 리스크를 가장 줄이기,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이에요. 분할. 시간과 가격을 분할을 해서, 자, 투자는 다시 한번 요것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투자는 지금 시장이 외면하고 있지만, 빠지고 있지만, 또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시장이 알아봐줄 때까지. 트레이딩은 아니에요. 반대로 기다렸다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사면 사실 당장 올라가야 돼요. 사면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죠? 트레이딩은 기다렸다 사는 것이고,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요 말씀 드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2차전지 자동차 섹터로 가서요. SKC도, 자, 요거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차트상의 위치는 다르지만 최근에 제가 CIS 말씀드렸죠. CIS를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도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요거는 생명선을 벗어났는데, 생명선, 그죠? 죽고 사느냐, 그 문제예요. 생명선 정말 중요한 라인인데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좀 짚어드렸다가 요게 폭발을 했죠. 자, 이 지금 CIS 나온 김에 보면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냥 계속해서 5일선도 한 방에 깼고, 맥점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데, 뭐 어쨌든 시장 상황 고려해서 그죠? 빠르게 좀 회복을 한다면 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선을 최근에 벗어났었는데 타는 모습. 그래서 요것도 좀 트레이딩을 해볼까 했지만 안 했거든요. SKC. 자,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선 아래에 있다가 이게 또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리들을 이제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돌파를 해 나갈지, 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인데, 뭐 레드불 시그널이 좀 나올런지, 뭐 한 방에 돌파를 할지, 일단은 요 구간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있고요. 실제로 좀 저항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 단일가인데, 요것도 뭐 지금 시장 상황과 다르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미친 듯이.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다 이런 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레드불 시그널 요 구간에서 나오고 폭등을 이렇게나 하고 있고, 에코프로 H에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깨지고 있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생명선 딱 지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구간은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하단만 좀 빠지지 않는다면 뭐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맥점입니다. 맥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니크노, 첨보노,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해서는 뭐 일단 다이아 정도만 그냥 흐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과거에 쭉 저항을 받았던 밴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그러니까 잘 갈 종목이었
갈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갈 종목이라면 지금 요 자리에서도 한번 의지를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자, SK 머티리얼즈가 이것도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생명성 의지를 보여줬다가 빠졌지만 직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합병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등 첨단 소재 시장 선점해가지고 이 흡수합형 SK가 어떻게 될런지 시간에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SK 우선주가 보다 자세한 부분은 네, 기사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 전에 레포트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SK 우선주가 시간에서 6.50% 상승 마감을 했고 SK도 네, 이렇게 4%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원방테크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2차전지 무중 모멘텀 음악 병실 네, 시간에서 2.30%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이제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기 전까지 이제 좀 먹거리로 일단 좀 보시면 되겠고, 영화테크도 이때 레드불 검색에 딱 도착이 됐습니다. 이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몇 점이에요? 2.15%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5일선 올라올 겁니다. 5일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것이 급등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자, 3기 같은 경우도 앞쪽에 레드불 딱 터지고,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레드불 특강을 앞두고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늘 말씀드리죠. 자, 레드불 시그널이 나오고, 이렇게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3기가 시세를 주고, 이게 나왔었나요? 단일가 지정, 예고, 이런 공시가 있네요. 8월 20일 날.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5일선 아직 계속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끼를 부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크게는 요 정도까지 또 오더라도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3기. 자, 그리고 3기 영화테크 DSC 같은 경우 요것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기준이 될 수 있는 장대 음봉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봉으로 이 음봉 위에서 조금 놀아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좀 힘이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 구간 보시면은 요 정도 네, 지지 받아왔던 구간이거든요. 요 벗어나기 전까지. 자, 그 외 관심 섹터 NC소프트 게임주 내에서는 지금은 당연히 NC소프트 네,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죠. 크래프톤과 함께 단일 IP 대표적인 종목들 크래프톤, NC, 그 다음에 펄어비스. 자, NC소프트 레드불 검색기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 세력선 돌파할 수 있는 자리,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네. 요게 아마 출시가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엑셀로 쭉 정리를 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파일들이 있는데 이 만수어머님께서 이렇게 항상 이제 전에 이렇게 일정 보도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주시잖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8월 26일이 네, 일단은 NC소프트 요거 게임 최근에 계속해서 기사 나오고 있고 소울2 블레이드 불소라고 하죠. 불소2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타고 조금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5일선 살아있고요. 네, 살아있고. WI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이제 살짝 건드려 봤었던 종목이고요.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요 구간, 그러니까 생명선까지, 생명선까지, 펄어비스 차트 보고, 요거는 이제 생명선에서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저항받고 이제 떨어질 차례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또 강하게 가면, 이제, 반대로 이제 지지 자리를 삼고 보시면 되겠죠. 별거 없어요. 예측보다 일단 대응이 중요하고, 네, 차트, 기본적인 정말, 요것만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추세, 네, 추세 파악, 추세, 돌파, 지지, 저항, 그게 다 전부입니다, 전부. 자,
코세스는 어떤 자리예요? 시세를 주고 요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생명선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세스, 그다음에 뭐 덱스터, 맥스트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관련해서 3일 최근에 요게 이제 뭐였죠?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졌던 것 같은데 갈 종목이라면 다시 살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5일선 회복 여부 한번 보고요.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요게 네, 최소한 생명선 돌파를 할 때 그때도 사실 안 봐도 돼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 모습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면 그냥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뭐 저도 트레이딩을 한 건 아니고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시장을 좀 대표하는 이런 특히 삼성전자 멋진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정말 담아가신, 그죠? 장기 투자로서도 그렇고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반등하더라도 계속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근데 뭐 저점과 고점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넘어갈게요. 자, 금일 관심주 강진 윈텍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시장과 반대로 살아있으니까. 한국전자인증도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것도 계속 길을 부리고 있고. 자, 인터파크도 생명선을 다시 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명선을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이스타코도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된 종목인데 요거 시간에선 빠졌는데 좀 체크를 해보고요. 양지사 뭐 계속 건드리고 있고,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또 올라가겠죠. 양지사 당장 월요일날 또 시장이 안 좋다, 레드불 시그널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진양제약 공략하신 분들 계실까요? 진양제약 보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시장이 안 좋지만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요거 네. 진양제약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쏟아졌는데,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시간에선 빠졌고요. 7,000원 정도 구간, 7,000원 정도 구간 생명선입니다. 별거 아니고 생명선 구간 조금 벗어나기 전까지만 관리를 해보고. 왜 올랐을까요? 시노펙스도 차트는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죠? 무너진 모습인데 요게 이제 쭉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어떤 뉴스와 함께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좀 바로 가준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밟고 가준다거나, 일단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나 개인들의 힘으로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 관리를 좀 해보고요.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AID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전부터 좀 드리고 최근에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모트릭스라든지, 일단 제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AI 데이 관련해서 좀 짚어드리길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 시장 상황도 근데 시장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급소나 맥점이나 5일선 자리, 생명선 자리로 깼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뭐 제가 공략을 했더라면 안 봤을 거예요. 5일선 좀 지키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요 캔들이 이제 조금 생명선 지지도 받지 못했고,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죠? 매매를 했다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때문에 빠진다. 영원히 시장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차트에 대한 기준. 시장이 좋을 때도 이렇게 벗어나면, 그죠?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버퍼링 걸린 것처럼. 자, 테슬라 아무튼 AI에 대해서 인간형 로봇을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뭐 인간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있는데 차트가 좋은 종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4분이 됐는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 매일매일 상한가 특징들은 당연히 봐야겠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앞으로 상장 예정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 가지고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자동차 그 외에는 그냥 이 정도.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자 정말 이제 항상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요거죠 결국 당신이 계속 물리는 이유 시장도 추가를 해도 될 것 같죠. 실적, 수급, 재료, 거래량, 시장 상황 다 필요 없다. 매도할 때는 이것만 보자 라는 영상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8월 28일 이제 오는 토요일 레드불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기본, 특별 이렇게 레드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면. 자, 아무튼 남은 시간 행복한 주말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시장 지수는 힘들지만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까지 또 잘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